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미스터리 세모미입니다. 백룸에서 존재하는 인간이 아닌 생명체들을 엔티티라고 부르죠. 오늘 소개해드릴 엔티티는 아마 제가 올린 백룸 영상들을 보셨다면 굉장히 익숙한 개체들일 겁니다. 이미 소개했던 엔티티 3 스마일러, 엔티티 10 스킨 스틸러와 함께 거의 모든 레벨에서 서식하고 있는 개체들이죠. 엔티티들은 주요 서식지가 있고 거의 모든 레벨을 드나들 수 있습니다. 물론 특정 레벨에서만 서식하는 엔티티들도 존재하고 파티고어나 제리처럼 자신만의 공간을 만드는 엔티티들도 존재하죠.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엔티티 8 하운드. 하운드라는 단어의 뜻은 사냥개를 뜻합니다. 이름에서도 유추할 수 있듯이 개와 비슷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이런 이름이 붙여졌고, 네 발로 기어다니며 이들을 자극하는 사람은 그 누가 됐건 달려듭니다. 하운드는 네 발로 기어다닐 수 있게 긴 팔과 다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좀 이상한 것은 하운드가 인간형 개체라는 점이죠.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영상은 하운드에게서 도망치는 누군가의 동영상인데요. 동물처럼 기어다닌다는 느낌보다는 사람이 두 손과 두 발로 기는 듯한 느낌이 더 강합니다. 이들은 매우 공격적이며 이때는 자신들의 시야에 들어오는 모든 것을 공격합니다. 하지만 이들을 대처하는 건 굉장히 간단한데요. 이들의 눈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응시한다면 질에 겁을 먹습니다. 하운드는 검고 긴 머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날카로운 발톱과 이빨을 가지고 있으며 매우 큰 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얼굴은 긴 머리카락에 가려져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네 발로 기어다니고 병약해 보이는 마른 체형에도 불구하고 대상을 공격할 때에는 엄청난 힘으로 공격을 합니다. 이들은 수수께끼 레벨 중 한 곳인 더 하이브라는 곳에 존재하는 알에서 부화하는데요. 이곳도 추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하운드는 인간을 보는 순간 굉장히 공격적으로 변하는데요. 공포와 당혹감에 사로잡혀 도망칠 수 있지만 처음에도 말했듯이 이들의 눈을 마주하고 내려다보면 겁을 먹기 때문에 하운드를 만났을 때는 바로 도망치는 것보다는 이들을 쳐다보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잠시의 시간을 벌어주는 것일 뿐 완벽한 대처법은 아닙니다. 하운드가 겁에 질려 있을 때 도망가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이들은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내기 때문에 이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린다면 최대한 빠르게 장소를 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화면에 계속해서 나왔던 영상은 백룸 내에 존재하는 영상들 중 오래된 영상에 속합니다. 레벨 0과 유사한 지역에서 하운드로부터 도망치는 누군가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저 영상의 주인공의 생사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운드가 부하라는 알이 있는 곳 더 하이브가 언제 생겼는지 모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하운드가 정확히 언제부터 존재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운드가 접근할 경우 하운드의 눈을 쳐다보십시오. 마주치지 않았지만 주위에서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릴 경우 최대한 빨리 자리를 피하십시오. 하운드를 마주한다면 곧바로 도망치지 마십시오. 하운드를 길들이거나 힘으로 제압하려는 미련한 행동은 하지 마십시오. 엔티티 9 페이슬링. 페이슬링은 대다수의 레벨에서 존재하지만 주로 레벨 1, 2, 3에서 마주할 확률이 높습니다. 페이슬링은 개체수가 많은 엔티티 중 하나이며 그로 인해서 백룸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만날 확률이 높은 엔티티입니다. 이 페이스링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어른의 얼굴을 가진 페이스링과 어린이의 얼굴을 가진 페이스링입니다.
레벨 2에서 설명했던 페이스링은 어린 얼굴을 가진 페이스링이었습니다. 어른 얼굴을 가진 페이스링은 조용하며 우리들에게 적대감을 표출하지 않습니다. 이 페이스링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성인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으며 얼굴은 매끈한 피부로 대체합니다. 네, 달걀 귀신과 유사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어린이의 얼굴을 가진 페이스링은 굉장히 장난기가 많으며 우리 인간들에게 적대적입니다. 이 어린 페이스링은 간혹 2에서 3명 정도로 무리를 지어 다니기도 하고 이 무리와 마주한 사람을 자신들이 질릴 때까지 괴롭히고 죽이려고 합니다. 이들은 거의 여자아이의 모습을 하고 있으며 날카로운 물건을 휘두릅니다. 하지만 모든 어린 페이스링들이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드물지만 간혹 사람들에게 겁을 주고 장난을 치기만 하는 어린 페이스링도 존재한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정말 다양한 페이스링들이 존재하는데요. 핑크드레스 페이스링. 이 개체에 대한 건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이들을 마주했다는 것은 죽었다는 것과 같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피해야 합니다. 올드맨 페이스링. 이 개체는 구부정한 허리와 지팡이와 같이 몸을 지탱할 수 있는 도구를 사용하여 이동합니다. 매끄러운 피부 대신 주름이 있고 일부 개체들은 흰머리가 있습니다. 이 개체들은 느리고 우리 사람에게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간혹 이 노인 얼굴을 가진 페이스링은 우리들에게 다가와 정중하게 악수를 청할 수 있는데 이를 받아줄 경우 매우 기뻐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거절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폴리거널 페이스링. 폴리거널 페이스링은 어른의 얼굴을 한 페이스링과 유사한 외관을 보이지만 플라스틱과 비슷한 다각형의 신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페이스링이 노클립을 한 결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누드 페이스링.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나체의 모습을 한 페이스링입니다. 이들은 성기, 가슴, 젖꼭지 등이 없습니다. 발견되기 전까지 주변을 어슬렁거릴 것이며 우리가 자신들을 발견했다고 생각하면 도망가는 그리 위협이 되지 않는 개체입니다. 섀도우 페이슬링. 이들은 그림자처럼 보이지만 엄연히 물리적인 신체를 가지고 있는 개체입니다. 굉장히 공격적이지만 일반적인 사람과 비슷한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제압이 가능합니다. 폴스 페이슬링. 이 개체는 굉장히 흥미로운 개체입니다. 눈, 코, 입, 치와와 같은 구체적인 얼굴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행동은 어른의 얼굴을 가진 페이슬링과 동일합니다. 인덕트라네이티드 페이슬링. 엔티티 7 제리에게 의해서 세뇌된 개체입니다. 다른 페이슬링들과 외관은 동일하지만 가장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발견하는 모든 인간들을 제리에게 데려가 제리의 추종자로 만들려고 합니다. 메모리 페이슬링. 가장 위험한 페이슬링의 개체이자 가장 강력한 개체입니다. 이 개체들은 우리의 기억 속에 사랑하는 사람과 동일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물론 페이슬링의 특징으로 인해 얼굴은 없습니다. 이들은 엔티티 42 메모리웜에 의해 나타난 걸로 알려져 있고 어떻게 사냥하는지는 아직 밝혀진 것이 없습니다. 페이슬링은 백룸에서 발견된 최초의 엔티티 중 하나입니다. 에미즈의 오래된 보고서에서도 페이슬링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1909년의 기록에서도 이들을 언급하고 있으며 정확히 언제부터 백룸에 존재했는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엔티티 8 하운드와 엔티티 9 페이슬링에 대해 소개해드렸는데요. 엔티티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인간에게 적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며 엔티티들 간의 상성이나 먹이사슬 같은 것도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지난번 소개해드렸던
레벨 7에서 존재하는 두 엔티티들이 서로의 영역에 침범하지 않는 것도 그렇고, 페이스링이 제리에 의해 세뇌되기도 하는 것도 파티고어와 파티푸퍼 간의 전쟁과 그 결과로 한 엔티티의 멸종. 백룸도 굉장히 흥미롭지만 그에 못지않게 엔티티들도 파면 팔수록 굉장히 흥미로운 존재이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까지 세상의 모든 미스터리 세몸이었습니다.